보통 우리가 지금 임장을 나왔잖아. 그 임장 왔을 때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목적지가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 호재.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어떤 개발 호재,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어떤 물류단지라든지 그런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그 호재로부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그 호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땅의 가치는 더 많아져. 호재가 나중에 돼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건축이 되고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건물이 세워지고 혹은 산업단지 같으면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고용이 증가되고, 고용이 증가된다는 것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가 다 정비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왜? 산업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인력들과 차량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고를 때는 내 땅의 위치가 가장 큰 호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같은 경우는 왜 내가 집었냐면,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뒤가 안성 제5공단이 만들어져요. 이미 토지 보상이 다 나갔어. 근데 토지 보상이 다 나갔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벌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청에 전화해 보니까 뭐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라고 하는데 벌써 아까 5공단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 다 식재된 거 다 뽑아가고 있고 공장은 다 무너뜨리고 있고 철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작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 이랬을 때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막 5년 10년까지가 발표는 해놨는데 그 주변에 어떤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또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계획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 보상이 다 나갔다, 이런 것들은 잡아도 돼. 그러니까 너무 빨리 호재가 났을 때 내가 잡다 보면 그곳이 취소가 된다든지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때는 진짜 낭패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호재가 발표가 됐을 때 바로 잡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미 호재가 발표가 됐다는 것은 지가가 확 올라 버렸잖아. 그때 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그래서 발표가 난 뒤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힘이 빠져서 가격이 뚝 떨어졌을 때, 그리고 다시 개발이 진행이 되기 직전, 그때 잡는 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서 10년 동안 기다린 것보다 단 1년 만에 10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로 잡는 것이 키포인트가 남들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거의 9년 뒤에 됐을 때 단 1년 확 올라갈 때 그때 잡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느냐? 나름대로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5공단에서 이까지가 130m 밖에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130m만 뭐 여기 바로 보이는 곳이잖아요. 경계선에 붙어 있는 땅이고, 그리고 늘 제가 얘기했던 이런 땅 같으면 출구 전략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땅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저 도로 끝까지가 이게 거의 90m 붙어 있어. 이 도로로부터 90m가 붙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건물을 충분히 져도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폭이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한번 가보면 여기서 한번 거기서 찍어봐요. 이까지고 위에 또 굴이 있어요. 이거 하천구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폭이 충분해. 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이게 지금 폭이 15m, 제일 짧은 데가 15m고 저 앞쪽에 같은 데 가면 22m가 돼요. 22m가 되니까 충분히 폭이 돼. 그러니까 보면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짓는 거죠. 도로 방향으로 이렇게 지다 보니까 이런 모양의,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의 이 땅이 돼 있거든. 우리가 땅을 살 때 보면은 출구 전략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땅을 살 때 나는 땅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이미 살 때 판 것으로 적용이 되려면 모양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이런 모양이야. 이런 직사각형의 모양이면 이걸 나중에 팔 때는 출구 전략상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면적이 한 500평 정도 되더라도 팔 때는 이렇게 도로에 잘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잘라 팔면 되거든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도로에 다 붙어 있으면서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땅이 바로 이런 땅이에요. 보시면 이쪽 가서 한번 찍어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편하게 잘 돼 있죠. 이렇게 잘 되고 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어. 근데 여기 호재가 뭐냐면 5공단과 바로 접경돼 있는 130m 정도가 되어 있는데, 더구나 이 길 반대쪽에 저 아래까지 몇만 평 되는 게 물류단지가 이미 허가가 들어갔어. 이미 안성시에 허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여기는 도로도 폭이 대규모 물류단지이기 때문에 도로 지금 이 6m가 아니라 폭을 더 넓혀서 10m 도로로 만든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야지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주변에 어떤 명칭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 두 회사가 저 아래쪽까지 몇만 평 지금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지는 공단이 들어오고 공단과 130m 떨어져 있고, 이 공단은 21만 평 안성 제5공단이고, 그리고 저 앞쪽에 물류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쌍으로 되어 있는 도로 중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중에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 같으면 향후에 이런 게 몇 배가 그냥 쉽게 이미 공단이 만들어지고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곧 2, 3년 안에 다 이제 오픈이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런 땅은 돈을 주고 바꾸기도 어려워. 더구나 그런데 이런 땅은 전이 아니라 임야야. 또 그러니까 농지 같으면 이따가 전용을 해야 되면 전용비를 내야 되고, 농사 안 지면 또 어렵거든요. 외부인이 농지를 사기가 요즘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거는 임야야. 임야 같은 경우는 전용비가 거의 한 2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임야가 이렇게 산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평평해. 할 것도 없어. 토목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임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목적하는 건물을, 어떤 건생 같은 경우를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부터 88m를 쭉 간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거지. 그냥 툭툭툭 끊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용도 지역 같은 경우도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웬만한 1종, 2종 건생들은 다 해. 소위 식당이나 카페나 공장이나 제주장이나 물류창고나 일반 창고나 사무실이나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진 땅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땅을 살 때는 어떤 땅? 바로 이런 땅을 사야 돼. 이런 땅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땅 같으면 누가 선호하느냐? 실사용자. 이곳에 와서 회사가 있잖아요. 공단이 있고 물류회사가 있다 보니까 차량 정비소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특히 엄청 좋겠죠. 맛있는 어떤 맛집 하나 차려놓으면 물류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쪽에 식당을 이용하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땅은 이런 땅을 사야 된다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